투자를 하면 왜 맨날 잃을까요? 자산을 불리기 위한 노력일 뿐인데 항상 좋지 못한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래 왔어요. 제가 제프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투자를 해왔고 어떻게 잃었고 그래서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금융 분야 종사자도 아니고 그저 해외 사업 컨설턴트를 했었습니다. 소득이 생기고 자산을 불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온갖 상품들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예적금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는데 부동산은 시드가 필요해서 우선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예적금을 먼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적금이 지금 보여드리는 카카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일반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주기도 해요. 저는 접근하기 쉬워서 카카오뱅크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6주 적금도 있고 한 달 적금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간도 짧으니까 한번 편하게 해봤었어요. 1년 이상 적금도 당연히 해봤었고요. 그런데 적금을 들 때는 1년, 2년 뒤에는 목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가입을 했는데 만기의 이자를 보면은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뒤에서 이자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금 15.4%까지 내고 나면 그냥 목돈 모으는 정도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납입 금액은 대부분의 적금이 최대 50만 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제한을 걸어둔 게 50만 원보다 더 낮은 것도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금 이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5%에서 1년 만기로 가정을 해보면 첫 달에 납입한 금액만 5%를 풀로 받을 수 있고 다음 달 납입 금액은 5%를 12로 나눠서 11개월 분만 지급을 하고 마지막 납입을 하는 거는 5%에 12로 나눠서 1개월 분만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받고 나면 너무 적습니다. 목돈을 모으는데 유용하긴 하지만 자산을 불린다라고 하면은 크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려봤었습니다. 제가 맨날 손실만 봤다 이런 건 아닌데 뭐 가끔은 당연히 또 돈을 벌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최악의 케이스는 루시드 그룹에 했던 투자예요. 제가 2022년도 이 말쯤에 투자를 했었는데 정말 거의 꼭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쭉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한 이쯤 어디선가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샀었어요. 테슬라도 날아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빨리 오고 있구나. 그럼 후발주자인 루시드도 당연히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찾아보니 이 시점이 금리가 피벗하는 시기였고 또 전기차는 캐즘에 빠지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때 투자도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투자와는 별개로 IRP도 가입을 해봤었습니다. 하나은행에 업무 처리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IRP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 계좌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연간 2.8% 정도가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영업점에서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매년 냈었던 거고 만약에 인터넷 뱅킹에서 했으면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IRP를 가입하면서 추천해준 TDF라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의 TDF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년 정도를 보면은 3%밖에 수익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상품을 가입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공부를 해보니까 더 좋은 대안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받고 사다 보니 좋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 해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IRP를 20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가입을 했었으니까 이때 S&P를 샀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쯤이면 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금은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은 안 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었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문득 은행이나 금융사는 나에게 제일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됐고 또 그만 속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초기에 제프하고 공부를 하면서
발자취들을 기록해 놓은 영상들이에요. 이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서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프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의 ETF로 투자하기, 그게 S&P 500, 나스닥 100, 배당다우 이러한 상품들이었고, 요새 제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영상들의 대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ETF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DGRO라는 ETF도 소개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ETF를 계속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로 투자를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함정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불완전 판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ELS도 있었고 그 전에는 더 다양한 상품들도 있었고 커버드 콜이 불완전 판매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파생이 끼어 있는 ELS나 커버드 콜 같은 상품들, 파생 상품들은 아무래도 함정이 숨어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이런 상품들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투자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유튜브를 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였습니다. 금융사들은 회사의 이익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팔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함정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전자제품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희도 금융상품을 리뷰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양질의 좋은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돕고 싶어서 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프와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라서 틀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린 건 정정을 하면서 계속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올리고 있는 유튜브와 더불어서 세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뉴스레터가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뉴스레터예요. 뉴스레터에서는 ETF 투자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ETF 투자 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뉴스를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ETF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종류의 ETF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고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보만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대로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스터디입니다. 막상 ETF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시작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개념부터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배워갈 수 있는 스터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돈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